미국은 그 큰 땅덩이만큼이나 수많은 강과 호수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강으로 평가받는 강이 있어요. 바로 미시시피 강인데요. 미시시피 강은 2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에 물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2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해주고요. 심지어 미국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주요 운송 경로로서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거든요. 미시시피 강이 지금의 최강국 미국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죠. 그런데 이렇듯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시시피 강이 최근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강은 점점 줄어들어 역사상 최저 수위를 기록했고 2천만 명의 식수를 담당하던 물은 이제 마시지도 못할 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생명줄과도 같던 이 미시시피 강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시시피 강의 지리적 위치와 그리고 과거부터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미시시피 강은 미국 최북부 지역인 미네소타주에서 출발해서 미국 최남부인 멕시코만까지 이 큰 대륙 미국의 정중앙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길이 3,700km가 넘는 긴 강인데요. 3,700km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 정도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왕복하고도 부산을 편도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리죠. 미시시피 강은 이렇게 길이가 길다 보니 그 긴 길을 따라 존재하는 수천 개의 호수와 강물들이 이 미시시피 강과 연결되어 있고, 그 물들이 미시시피 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시시피 강은 그 엄청난 길이와 연결되어 있는 물 네트워크 탓에 과거부터 강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는데요. 그 영향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홍수였어요. 아무래도 강이 길고 크다 보니 강 상류 지역에 심한 폭우라도 오는 날에는 그 물이 하류 지역으로 모이면서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북부 지역인 오하이오주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미국 남부 지역인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러던 중 미국은 이러한 미시시피 강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사건을 하나 겪게 되는데요. 바로 1927년 발생한 미시시피 대홍수입니다. 이 홍수는 20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1년 전인 192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개월에 걸쳐 미시시피 강 유역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 비로 인해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점점 높아지던 수위는 미국의 중남부 지역을 지나며 흘러 넘치기 시작했고요. 강의 스케일만큼이나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났는데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방 총 145곳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10개 주에 걸쳐 무려 7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7만 제곱킬로미터면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잠긴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아칸소주의 경우 주 영토의 무려 14%가 잠겼을 정도니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조차 감도 오지 않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이재민이 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그해 예산의 무려 3분의 1을 피해 복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시시피 강의 영향으로 인해 집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은 미국은 이후 다시는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미시시피 강 지류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홍수 방지 및 강 관리 프로젝트로 미시시피 강의 홍수 재발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미시시피 강의 물 관리를 위해 기다란 강을 따라 물을 막고 통제할 수 있는 댐, 제방, 수문, 그리고 홍수 조절용 저수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수위를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사실 기존에도 미시시피 강에는 물이 넘치는 걸 막는 제방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물이 넘치는 걸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방의 낮은 높이 때문이었거든요. 원래 미시시피 강 유역에 설치되어 있던 제방의 높이는 약 90c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미시시피 홍수 당시 심한 지역의 경우 수위가 무려 9m까지 상승한 거예요. 9m면 아파트 3층 높이 정도인데 겨우 90cm짜리 제방으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서 기존 제방들의 높이를 전부 90cm에서 7.3m로 변경하기에 이릅니다. 새롭게 짓는 제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이 프로젝트는 미시시피 강 유역을 따라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요. 강의 길이가 3,000km가 넘는 만큼 시설들의 수와 길이도 엄청났겠죠.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제방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그 길이뿐만 아니라 건설한 시설들로 인해 실제로 홍수의 빈도를 크게 줄이게 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훗날 미국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홍수의 빈도를 줄이는 일만 한 건 아니었어요. 미국의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 주었는데요. 바로 교통의 이점
점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시시피 강은 미국의 중앙을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관통하는 구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강을 잘만 활용한다면 배를 통해 미국의 남북을 쉽게 오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침 미시시피 강 프로젝트 중 건설된 댐과 같은 수위 관리 시설들로 인해 배들이 지나가야 하는 강의 최소 수심이 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물이 마르면 수위가 낮아서 배가 못 뜨고 물이 많으면 너무 높아서 못 뜨는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수위 관리 시설들로 인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결과 미국 내에서 미시시피 강을 통한 물자의 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다양한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과 원자재가 미시시피 강을 통해 운송되기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 배를 통한 운송이 트럭이나 철도보다 상대적으로 운송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미시시피 강을 통한 운송의 발달은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도 미국은 물자 이동의 대부분을 이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하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1927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148억 달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이득만 따져봐도 총 6,39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미국 최고의 투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홍수부터 경제적 이점까지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던 미시시피 강이 최근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 미시시피 강 수위 감소 문제인데요. 최근인 2023년 10월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큰 화제가 되었었죠. 정상치 수위보다 3m가 넘게 떨어진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록적인 가뭄 탓에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었던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나온 가장 낮은 수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역시 이러한 수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뭄을 꼽고 있는데 2022년 여름 내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운송 지연 문제가 심각한데요. 알고 보니 미시시피 강은 미국의 모든 농산물 운송의 약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시시피 강 유역은 옥수수, 콩 등 다양한 농산물들의 최대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이 물길을 이용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운반되고 있죠. 예를 들어 아이오와주의 경우 미국 내에서 옥수수, 콩의 최대 생산지죠. 이 지역은 생산한 다양한 곡물을 먼저 미시시피 강을 통해 뉴올리언스 항구로 이동시키고요. 그곳에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배에 옮겨 싣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엄청난 양의 농산물들이 이 강을 통해 운반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강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농산물을 실은 배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2023년 수위가 가장 낮았을 당시 미시시피 강 멤피스 인근과 스택 아일랜드 인근에선 농산물들의 운송을 돕는 배들 2천여 척이 강 위에서 발이 묶였을 정도인데요. 이렇듯 화물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자 자연스럽게 물류 운송 가격도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농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에서 루이지애나까지 옥수수나 콩과 같은 곡물 1톤을 운반하는 비용이 2022년 9월에는 약 50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이 가뭄을 겪고 불과 한 달 만인 10월에는 105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운송료가 한 달 만에 2배가 넘게 상승한 셈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농산물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 있으니 오르는 건 비단 운송료뿐만은 아니겠죠.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각국 수출 규제 등 지정학적 요인들 때문에 글로벌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세계 식량 가격 변화만 봐도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식량 가격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곡물 공급에까지 차질이 생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역사상 가장 높은 곡물 가격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듯 미시시피 강 수위 하락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는 이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수위 하락 문제 말고도 미국 정부가 걱정해야 할 일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미시시피 강 오염 문제인데요. 미시시피 강은 주변 지역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세계 최고의 농업 생산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반면 인간들의 농업에 의한 오염 때문에 강은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화학 비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시시피 강 인근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옥수수와 콩이 생산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 농부들은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화학 비료 안에 들어있는 질소와 인성분이 콩과 옥수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이렇게 콩과 옥수수를 위해 뿌린 이 화학 비료가 내린 비와 관계 시스템을 통해 물길을 따라 미시시피
미시시피 강으로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미시시피 강에 유입된 화학비료는 사실 그 자체로도 강의 오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강을 따라 강의 하류인 멕시코만에 도착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조류 문제예요. 물에서 조류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물의 산소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물속의 산소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전부 죽음에 이를 수 있거든요. 또한 일부 조류의 경우 독소도 생성한다고 해요. 이 자체만으로 물속의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이 물을 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조류는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옥수수와 콩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질소와 인이 포함된 화학비료가 미시시피 강에 유입되었잖아요. 알고 보니 바로 이 질소와 인이 옥수수, 콩뿐만 아니라 조류의 생성 또한 비정상적으로 촉진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시시피 강의 하류인 멕시코만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드러난 적이 있는데요. 멕시코만에 형성된 데드존이 대표적이죠. 데드존은 물속 산소가 고갈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 바다를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 이 데드존의 모습을 보시면 뭔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멕시코만에서 미시시피 강의 강물과 멕시코만의 바다가 만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저렇게 왼쪽에 탁한 색은 강물, 오른쪽에 푸른 색은 바다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왼쪽의 강물색이 심상치 않아요. 뭔가 물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염돼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전부 조류와 조류의 사체들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으로 유입된 질소와 인을 통해 미친 듯이 조류들이 만들어지고 죽은 결과인데요. 즉 지금 이 데드존에서 보이는 탁한 물은 전부 산소가 거의 없는, 그로 인해 살아가는 생명체도 없는 죽은 바다인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데드존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커네티컷주 크기만큼의 데드존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바닷물과 관련하여 미시시피강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미시시피강 하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염수 침투 문제인데요. 염수 침투 현상은 말 그대로 바닷물이 강물로 침투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원래 미시시피강 하류는 그 수위가 바다보다 높고 유속이 강해서 바닷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어낸다고 해요. 그렇게 바닷물이 잘 침투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2023년에는 기록적인 고온과 중서부 여러 주의 심각한 가뭄으로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을 밀어내는 강물 흐름이 약해졌고요. 이로 인해 바닷물이 강줄기를 역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염수 침투 현상의 원인은 비단 가뭄 때문만은 아닌데요. 과거 1980년대 미국에서는 미시시피 강에서의 물자 이동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보다 더 큰 배들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강의 높이가 너무 낮았는데요. 더 큰 배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수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강바닥을 파내는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기존의 11m였던 강의 깊이를 14m까지 늘리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이 공사로 인해 더 큰 배들이 미시시피 강을 지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의 깊이를 인위적으로 깊게 만들었다는 점은 기록적인 가뭄과 맞물려 염수 침투를 더 가속했는데요. 강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점은 미시시피강 유역의 물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번과 같이 물이 부족할 때는 강의 수위를 바다의 수위보다 더욱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더 깊어진 깊이만큼 수위가 더 내려갈 테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바닷물은 강을 따라 약 160km나 침투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시시피강 하류는 강이라기보단 바다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물의 염분 수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고스란히 미시시피강 유역 거주 주민들의 삶에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식수, 농수 문제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약 2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미시시피강에서 식수를 얻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 강물의 염분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미시시피강 하류인 루이지애나주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이 강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3년 10월에는 루이지애나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 플라크민스 페리시 지역은 식수주의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염수 침투로 인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염수 침투는 식수를 넘어 이제 미시시피강 유역의 최대 산업인 농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염분 수치가 높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분 수치가 높은 물은 토양의 염분 농도를 증가시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 식물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염분에 민감한 작물들의 경우 물의 염분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한 성장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현재 강 유역의 농지들은 전부 이 미시시피 강에서 물을 가져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강물의 염분 수치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기라도 한다면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미시시피 강의 역사와 현재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강이 직면한 위기들이 더욱 심화되고 확대된다면 앞으로의 그 여파가 너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미국도 이러한 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강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지역의 경우 염수 침투에 대비해서 신선한 물을 언제든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미 정부는 바닷물의 역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강 하류 수중에 설치한 제방을 확장하고 있으며 쉬수장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상류에서 담수를 끌어올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이미 늦었고 단지 속도만 조금 늦출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